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지난 1일 민성국이 지방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개원했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를 지탱하는 두 기둥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주민상과 맞닿아 있는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죠. 그런데 전북은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 도의원도 44명 가운데 42명이 민주당입니다.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과 걱정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견제와 감시가 없는 지방자치는 불통과 무능, 무책임을 낳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새로 입성한 비례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의정활동에 임하는 각오, 도의회 역할, 전북이 당면한 과제들, 이런 얘기 나누려 합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도민들은 제13대 전북도의회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이번에 도지사나 단체장뿐만 아니라 전북 도의회도 특정 정당 의원이 대부분 차지하게 됐잖아요. 물론 도민들이 선택한 결과이기는 한데 그래서 의회 본연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좀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협조 그런 거 할 뿐만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서 예산이 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봐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도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만 봐도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는데 숫자가 적다고 의견이 묻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정책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의회 안에서 소수 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전북도 전체나 또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거란 기대가 있는데요. 소수 정당 비례 의원들도 존재감을 더 확실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지역의 다당제 해체가 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 차이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청년 정착 대책 같은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좋은 정책은 함께 논의하고 협력해서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전북 도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 다양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당이 너무 독주하고 독점하지 않게 감시와 견제 좀 제대로 해달라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한 분들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혜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나영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 도의원이 된 윤혜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 도의원 조국혁신당 김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제13대 전북 도의원 44명 중 비례대표 의원 6명인데요. 그 더불어민주당 윤혜야, 박수영, 강정희, 박병철 의원, 조국혁신당 김나영 의원, 국민의힘 이인숙 의원이죠. 저희 제작진이 이인숙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출연 요청했는데 그 출연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토론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윤혜야 의원님. 네. 그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이었죠. 네. 그리고 1999년생이니까 27살. 네. 네. 전북 도의회 역대 최연소 의원이시고요. 네. 네. 여성이고 성장장애를 갖고 계십니다. 네. 도의회 입성하면서 뭐 자긍심도 컸겠지만 책임감도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네. 좀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 할 계획이신가요? 일단 먼저는 비례대표 1번이라는 번호를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너무나 보내주신 성원이 너무 감사드리는 감정들이 가장 컸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이런 언론에 1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연소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성 청년 장애인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의원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관심이 상당한 부담과 또 책임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이지 아직 그 영역 안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변해야 한다라는 그 무게감을 좀 이제
조금씩 이제 감당해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마음에 와닿고 있는데 네.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해 나가는데 사실 지금 당장은 대표성을 가지고 뭔가를 크게 해내겠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의원으로서 네. 조금 더 세심하게 또 그 영역 안에서 의안이나 이런 현 시안 안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살펴봐야 될 영역들은 없는지 조금 더 세심하게 그 감수성을 가지고 좀 더 그런 의제들을 다뤄보고 싶고요. 네. 특히 이런 의정 활동을 앞두고 가장 많이 들었던 부탁이 좋은 정치 해달라라는 표현이나 이런 부탁이 있으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치 그리고 정의롭고 또 부당한 건 부당하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의원으로서 조금 더 청렴하게 의정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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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그 김나영 의원님, 네. 도의원 44명 중에 야당 의원 딱 2명입니다.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 도의원인데 소감과 각오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저희 조국혁신당은 전국에서 광역의원 5명을 배출했는데 전남 광주에서 2명, 그리고 경기도 1명, 제주 1명, 그리고 전북 저희입니다. 네. 그런데 전북에서 지지율이 제일 높았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조금 더 좀만 들여다보면 이번에 전북 도의회 의원 정수가 40명에서 44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 의원은 여전히 단 2명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의회 규모는 커졌는데 견제와 균형은 오히려 더 약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네. 부분입니다. 오히려 줄었죠, 야당 의원이. 네.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당이 사실은 선거 기간 내내 이 독점적인 정치 구조가 계속되면 경쟁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능과 안일함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조국혁신당이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뭐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으로 좀 건강한 정치 환경을 만들려면 경쟁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저희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간곡히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회 활동하면서 제가 혼자밖에 없지만 좋은 정책으로 경쟁하고 잘못된 것은 책임 있게 견제하면서 우리 도민분들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경쟁하는 의회와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드리겠습니다. 네. 각오 말씀해 주셨는데 좀 외롭고 네. 많이 외롭고 좀 힘들 길일 것 같습니다. 어떤 꿋꿋이 잘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윤혜아 의원님, 자신의 상처를 사회를 위한 책임으로 바꿔낸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4살 때 소아암 판정을 받은 뒤에 성장 장애를 겪으셨고 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한 뒤에는 무장애 관광 활성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런 이제 경력이 있으신데 도의원 비례대표로 나서게 된 계기 또 민주당 선택한 이유 뭘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4살 때 소아암 말기를 판정을 받았고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성장 장애를 갖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고 네. 장애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은 사실상 대학교부터가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장애인의 권리나 인권에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이런 청년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이어져 왔고 네. 사실 많은 언론에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네. 졸업하기 전부터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 특히나 장애인 당사자로서 목소리를 낼 때 그냥 안타까운 시선, 그냥 동정의 시각으로만 장애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은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물건이나 물체에도 있는 다양한 영역에 속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인식 개선에 대한 좀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왔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처음으로 이 정치 활동
입문하게 된 것이 제20대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20대 대선 네, 말씀하시는 대선, 거죠? 네. 제20대 대선 공동선대위원장을 네. 하면서 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든 혹은 이동약자가 있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좀 지역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간담회나 워크숍 같은 것들을 많이 열었었고 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치인이죠. 그 당시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입법을 하는 과정 안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렇게 좀 변화하는 과정에서 그 정치의 힘을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리 시민단체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게 목소리를 외쳐도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시민에게 닿을 수가 없고 네. 이 장애라는 영역이 아직까지는 특정한 대상한테만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지역에서는 아니 사회에서는 네.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정치적으로 나아가서 당사자성을 가진 의원이 이런 문제들에서 좀 확장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걸 그래서 좀 사회적 약자나 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도민분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정책이나 조례에 반영하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비례대표라는 영역 자체가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런 시민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신다거나 아니면 여성이나 청년이나 또 사회적 약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으로 정치 입문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례대표로 처음에 나서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입문하게 된 것도 민주당이었고 또 제가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한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물론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선별적 복지도 너무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의 이익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영역에만 뭔가 몰입이 돼 있으면 또 다른 이런 편견과 낙인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네. 정말 이런 복지적인 지원이 필요한 단계가 있지만 계층이 있지만 그 밖에도 이제 각각의 생애 주기별 계층마다 원하는 복지 서비스와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보편적인 복지가 더 많이 확산이 되어야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라는 이미지가 시의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입장으로서 이미지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전 너무나도 동의하고 또 그런 방향을 나아가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네. 그러한 가치를 가장 잘 지향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대학을 졸업한 뒤에 활동을 시작하신 게 아니고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활동을 시작하셨다. 맞습니다.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당사자로서 정치의 힘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의 힘을 느끼고 그 정치의 힘을 제대로 좀 올바르게 쓰기 위해서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시게 되신 거고요. 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시민단체 안에서든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영역 안에서 되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공공연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 그걸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영역 안에서 좀 아직은 이 전라북도라는 지역사회가 이런 특히나 이제 사회적 약자 안에서도 이동약자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도민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야 할 조례나 시각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최연소지만 뭐 다른 어떤 도의원님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일들을 해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김나영 의원님, 의원님은 간호학 전공의 고려대학교 응원단장, 경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거기 IT 기업 대표를 거쳐 도의원이 되셨습니다. 뭐 다채로운 경력이 이제 언론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정치인의 길을 선택하고 그 정치를 조혁신당에서 시작하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은 그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강한 고려대학교에서 최초의 여성 응원 단장이 됐다는 것인데요. 네. 당시에도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뭐 7대 3 이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뭐 그때는 주변에 많은 반대도 있었고 뭐 우려와 그리고 이제 기대는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과정에서 그래도 또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좀 그래도 자칭 타칭 네, 좀 성공적인 응원 단장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 정치라는 거를 경험해봤던 것 같아요. 아, 응원단 네, 하시면서 네. 응원단이라는 게 사실 대학 사회 안에서 남성 문화 뭐 네. 이런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네. 남아있는 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은 좀 그 위상이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당시에는 고연전이라는 그 이제 저희 대학 축제를 네. 뭐 공중파 방송에서 다 실시간 생중계를 해주셨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대학의 놀이 문화가 아니라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또 스포츠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학생으로서는 좀 겪을 수 없는 굉장히 큰 경험과 당시에 뭐 재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행사의 규모나 일단은 2만 명의 학우를 이끌어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어떤 뭐 갈등이나 그리고 이제 뭐 행사 기획력이나 이런 좀 대학생으로서 배울 수 없는 큰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때 좀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가 어릴 때 꿈이었지만 이제 그런 응원단장으로서의 경험을 하면서 뭔가 좀 사회에서 좀 더 역동적으로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좀 정치에 이제 그때부터 좀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런데 왜 경찰이 됐느냐라고 또 물어보신다면 네,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좀 정치에 관심을 보이니까 이제 선배님들이나 이제 교수님들께서 뭐 대기업이나 뭐 정치권에서 좀 스카우트 제의도 오고 있는데 그냥 그쪽으로 바로 가보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주셨지만 응원단 생활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학업도 잘하지 못했고 단장으로서는 이제 뭐 성공했다라고 자부했지만 제 개인에 대한 좀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힘으로 먼저 저를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바로 졸업 후에 신림동으로 들어가서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준비를 했고요. 근데 또 다행히 이제 또 이 경찰 간부 후보생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도 당연히 남성 중심의 네, 사회입니다. 1년에 여자는 5명 뽑거든요. 네. 전국적으로요?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제 힘들게 어떻게 이제 또 합격을 해서 경찰 생활을 하게 됐고, 근데 경찰 생활하면서도 제 목표는 청와대에서 근무해 보는 거였는데요. 또 그 기회가 마침 뭐 그러니까 임용된 지 3, 4년 만에 또 좋은 기회가 찾아와서 청와대에서 근무도 해봤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또 세상을 보는 시야가 또 변하고 넓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공직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이제 뭐 그 말단인 파출소부터 해서 어떤 행정의 최고봉인 청와대까지 경험을 해봤으니 공직에서 해볼 수 있는 경험은 다 해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은 원래 대학생 때 계획했던 게 어떤 그 공공의 행정과 민간 경영을 같이 구비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좋은 정치를 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뭐 나름의 빅픽처긴 했는데 근데 또 단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이제 나와서 이제 조금 더 경찰에서 이제 다양한 보직을 경험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IT 그 컨텐츠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다행히 이제 또 거기서도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표로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아마 좀 이 분야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상 세계에서 활동하는 아이돌 가수들이 있거든요. 네.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버추얼 아이돌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2년간 맡아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국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먼저 조국혁신당을 왜 선택했는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사실 조국 대표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민정수석실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신뢰가 있는 거는 기본이었고, 근데 그 조국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불합리나 부조리를 지나치지 못하는 그 간절하고도 그 날카로운 그 목소리가 제가 원하는 이 정치의 상과 맞닿아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과정부터 이제 함께 외부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지방에는 제가 그동안에는 이제 좀 뭐 학업이나 직장을 서울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좀 지낼 기회가 없었는데 올해 마침 기회가 돼서도 부모님이 계신 여기 전북으로 고향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번 지방 선거도 있고 해서 그동안 제가 쌓은 다양한 경험들을 전북 발전을 위해 보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그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이런 계기 뭐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정치를 지역에서 시작하시게 되는 거는 어떤 뭐 계기가 좀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건 개인적인 이유가 클 텐데요. 네. 저는 중학교 때 이제 학업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계속 해왔는데 항상 제가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경찰 같은 경우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전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북이 좀 정체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교류 인사가 활발하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전북에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고 그런데 이거는 비단 제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청년들이 많지만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야만 하고 돌아오고 네.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텐데 마침 이 정치라는 저한테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제가 잡을 수 있는 전북에서 일해볼 수 있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해서 전북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다 뭐 정치는 처음 이제 입문하셨지만 그동안 굉장히 다채로운 경험들을 해오셨고 뚜렷한 자기의 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윤혜 의원님, 네. 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북은 도지사와 연락의 시군 단체장 그리고 도의원 44명 중 42명이 민주당 소속이죠. 네. 그리고 윤혜 의원님도 이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이제 당선되셨는데 전북도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 또 민주당이 바라는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전북 도민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도민분들에게 있어서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당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당이라 한다면 이제 시민의 이야기와 목소리와 어떠한 사회적으로 바라는 기대하는 어떤 정치적인 결과에 있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그걸 지역사회의 제도와 조례와 법안으로 정책적으로 실행시켜 줄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소리를 이 민주당이 잘 담아서 정책으로 만들어 줄 거야. 그 기대를 가지시고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기대를 좀 충족시켜 왔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일반 시민과 도민의 영역이었다면 현재 지금 도민분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 것처럼 일을 잘해야 뽑아주지 라고 정말 많이 들었어요. 유세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 시작은 되게 창대했고 또 기대를 많이 받은 당이지만 물론 지금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상황이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를 이 선거 과정에서 많이 지켜봐 왔고요. 근데 도민분들께서 기대하는 것만큼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원님들의 그런 행보가 그 기대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시는 도민분들의 기대가 아직은 식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가 더 식기 전에 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저희가 신뢰를 잃기 전에 진짜 일 잘하는 정당과 의원으로서 좀 그런 길들을 다시 바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다수당이라는 명칭이 계속 꼬리를 붙어 오고 있는데 네. 다수당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든든한 이미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다는 이미지로도 보이지만 저는 이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예, 모든 정당이 각각 지지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만 그 민주당에서 배출된 의원들의 행보가 민주당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정치를 이어가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도민들이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김나영 의원님, 네. 창당 2년 됐죠, 조국혁신당. 네. 전북에서 시장 군수는 한 명도 배출되지 못했지만 김 의원을 포함해서 시군에서 17명 모두 지방에 입성했습니다. 전북에서 조국혁신당 역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국혁신당이 전북에서 확실한 대안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최근에 반도체 투자 문제만 보더라도 저희도 전북이 소외돼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소외감과 허탈감을 느끼셨는지 저도 당연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교되지 않는 그 새만금과 그 광주 전남의 반도체 투자 그 규모를 비교해 보면 네, 많은 또 무력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경쟁 있는 정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있어야 더 좋은 정책도 나오고 또 지역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또 전북 도민분들의 특성이 굉장히 또 온순하시고 젠틀하시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시고 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권에서는 과연 그게 장점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조금 더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바와 다르게 좀 정책이 이루어진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쓴소리도 내고 그리고 좀 다른 지지를 해줄 수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주와 완주에서는 좀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 조국혁신당이 5명이고 완주는 2명의 의원이 이번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무소속 의원님들까지 연대해서 지금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고요. 비민주당 교섭단체를 구성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특히 전주에서는 이번이 그 초유의 사태라고 첫 얘기를 번째 하시더라고요. 일이고요. 네. 그래서 원구성을 놓고 지금 뭐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다들 처음 겪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좀 갈등이 더 부각되고 있고 아직은 출로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예전과 다른 정치가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전북도 이제는 경쟁도 하면서 또 협력도 하는 그런 정치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조국혁신당이 그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선거 운동 기간에도 저희가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공천이 뭐 결국 당선이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별도로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그 비례 득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또 저희 때문에 이제 길거리 인사도 더 열심히 하시고 유세차 운용도 활발하게 하시고 했다라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 조국혁신당이 할 수 있는 변화에 네, 초석의 역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죠. 또 의원분들 중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민주당 사실 공천을 개인적으로는. 받아가지고. 네. 그 경쟁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시고 조국혁신당 그래서 처음에 매기론 뭐 이른바 매기론도 나와가지고 굉장히 네. 이제 기대도 많이 받고 뭐 이랬었는데 그 같은 당 의원이 아무도 없는 소정당입니다. 아까 그 전주시 비민주당 교섭단체 얘기도 해주셨는데 도의회를 놓고 보면 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 어떤 소외감, 무력감 이런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사실 이거는 또 민주당의 문제라기보다는 뭐 독점적인 정치 구조의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독점 구조가 되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게 사실 현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야당이 뭐 저랑 국민의힘 단 2명밖에 없다 보니까 원구성 과정에서 저희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은 어쩔 수 없이 있었고요.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저희 야당 2명의 의원이 희망하는 상임위에 최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은 다 희망하는 상임위에 가셨습니까? 네. 네, 우리 윤혜 의원님도 네. 그렇고 이제 저희 네. 야당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과 의원님도 저도 그렇고. 그렇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나 저희가 맘상하는 일이 없도록 또 민주당 원내대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연락도 주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사드리고 있고 또 민주당에 있는 또 비례대표 이제 우리 또 선배 의원님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잘 챙겨주고 계셔서 네. 그래서 사실 처음에 막막했던 것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뭐 화합하면서 잘 지내면 그리고 제가 당연히 설득력 있는 정책으로 또 이렇게 어떤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면 충분히 잘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바라는 점이 한 가지 있다라면 지금 여튼 기초의회는 변하고 있지만 또 도의회는
훨씬 기초 의회보다 좀 큰 지역을 관할해야 되고 또 무게감도 더 있다 보니 그렇죠. 아마 이제 그 구조가 쉽게 단시간 내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당 의원이 뭐 4명 이하인 이런 상태가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개인의 역량으로 이 소수의 구조를 좀 뭐 타개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제도적인 게 좀 필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저희 야당 중에서 상임위원장 한 자리 정도는 하도록 하는 좀 네. 이제 그런 관행이나 좀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건강한 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건강 의회가 돼야 도민들의 삶의 질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윤혜 의원님,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그 농업환경복지 중에 복지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관련해서 1호 조례로 만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일단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조례는 이동약자를 위한 이런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조례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설치를 위한 조례가 그동안 없었나요? 이제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없었고요. 네. 시 자체적으로는 이제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전북뿐만 아니라 이 전국에 있는 뭐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이제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또 경사로를 설치하는 이런 조례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는데 네. 명칭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위한 뭐 조례 아니면 뭐 이동약자를 위한 조례. 근데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동약자라는 명칭을 조금 더 앞에 두고 조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어떤 듭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장애인과 이동약자. 이동약자 안에 장애인이라는 포함시키는. 포함된 거죠. 네. 장애인을 위한 조례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조례처럼 보이는 건 저는 상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래서 이동약자 안에는 뭐 장애인뿐만 아니라 뭐 임산부, 그렇죠. 뭐 노인, 아동 그리고 이제 실버카를 이용하시는 뭐 다양한 영역까지 또 다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좀 더 수용하고 넓게 포괄할 수 있는 조례를 담고 싶습니다.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일 수 있겠네요. 네. 장애인보다는 이동약자라는 네. 개념이. 네. 김나영 의원님. 네. 의원님은 아까 원하신 상임위가 경제산업건설위원회로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분야 뭔지, 그리고 1호 조례 준비하고 계신 거 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제 그건 당선 이후에 여러 인터뷰를 하면서 1호 조례를 뭘로 할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는 제 상임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네. 뭐 복지 쪽 이야기도 했었고, 이제 뭐 또 그 스마트 치안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상임위가 정해지면서 확실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바로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조례를 준비하고 디지털 싶은데요. 콘텐츠 산업 육성이요. 네. 전북에서. 네, 디지털 콘텐츠 하면 사실 화가 안 하다 실 텐데 제일 다들 아실 만한 게 저희 K-팝 데모넌터스라는 글로벌하게 인기를 많이 끌어서 저희 뭐 국립중앙박물관에 그 굿즈라고 하는 네. 그거를 사려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네. 전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했던 사업이 그 사업과 유사합니다. IT 기업 네. 대표로 일하실 때요. 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통틀어서 어떤 AI를 접목한 디지털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쪽 기술이 뭐 AI의 어떤 혁신 덕분에 상당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전북도 저희가 또 어떤 천년의 전통과 그런 역사가 숨쉬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입힌다면 정말 전 세계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뭐 공장만 있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성공한 콘텐츠 IP가 수많은 우리 청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만드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뭐 BTS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반도체
삼성에서 반도체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육체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물론 이제 창의적인 이제 이런 거는 있겠지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저희 전북도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그럼 저희가 지역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지리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창작자와 기업을 지원하고 그 버추얼 컨텐츠랑 AI 등 미래 컨텐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에서도 청년들이 컨텐츠 산업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의 미래 산업, 전북의 성장 산업 이거에 관련된 조례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와의 협력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행히 우리 또 이제 도지사님께서도 네. 후보 시절부터 네, 이런 뭐 AI나 그리고 피지컬 로봇 뭐 이런 것 쪽에 피지컬 로봇이 피지컬 AI죠. AI요? 네. 네. 이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요. 네, 충분히 협력해서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 구성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그 민주당이 지금 사실상 독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래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좀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다수당이다 보니까 이런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매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답변을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게 되게 마음이 무겁지만 네. 어쨌든 지금 시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느꼈지만 더 이상 민주당이기 때문에 뽑아주는 세대는 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도민이 저희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물론 같은 당이어도 이게 정말 도민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팀이기 때문에 이게 옳아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내부적으로도 더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견제와 감시 역할 제대로 하시겠다. 네. 이 말씀인데 네. 김나영 의원은 어떠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에서 소수라도 너무 소수인데 네. 견제와 감시 역할 뭐 어떻게 하겠느냐 혼자서 이 질문 저도 매번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의회에서는 당연히 논리와 명분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고요. 의회 밖에서는 우리 여론과 도민 여론을 네, 잘 활용해서 도민들께 꼭 필요한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제도에 대해서 잘 알리고 우리 도민분들의 뭐 주민 발의나 주민 참여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 도민분들의 어떤 그런 여론이 직접 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역할을 제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도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서 네. 소통하고 여론을 모으겠습니다. 네. 그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숫자가 적은 네, 만큼. 네, 앞으로 네. 많이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아까 앞에서 두 분이 그 1호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역할 중 하나는 자치법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도민들 삶과 밀접한 그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할 수 있는 권한. 자치법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인데 이게 사실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법령이라는 건 국회와 행정부, 대통령이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여서 굉장히 한계가 크다, 많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자치법권 좀에 대한 생각들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 뭐 다들 느끼실 텐데 이걸 좀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어가실 생각입니까? 그 도의 의정 활동하시면서 먼저 김나영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뭐 해외 사례랑 비교해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지방 분권의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죠. 저희 뭐 가까운 나라, 네, 이웃 나라, 미국만 보더라도 사실은 거기는 연방 정부가 하나의 독립된 거의 정부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서는 대마초를 필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아직 특별자치도의 이름에 걸맞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 입법권도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좀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법률을 뛰어넘는 권한을 지금은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특별법과 특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전북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의회에 들어가서 저희 그 조례 시스템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수 조례 사안들을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각자의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전북에 맞는 어떤 특별법과 특례를 조례로 좀 승화를 시킨다면 이 자치 입법권이 부족한 지금 현실의 제도 상황을 저희가 충분히 또 보완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의원은 어떠십니까? 네, 앞서서 김나영 의원님께서 너무 말씀을 제가 뭔가 더 덧붙일 게 없을 만큼 완벽하게 답변해 주셔가지고 그럼에도 제가 조금 더 덧붙인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이제 자치법권이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 저는 의원으로서 발언을 해야겠지만 아직은 시민단체에서 했던 역할들이 더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경험을 조금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불법 광고물과 증축물을 설치하는 법률에 미배가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를 해놔도 예를 들어 시민분들이 거기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 인명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시 자체적으로 그거를 떼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경사로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 증축물이나 아니면 불법 적치물이나 아니면 홍보물로서의 그런 형태에 조금 이제 제외시켜주는 것도 법안으로 조금 수정이 된 걸로 개안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당시에 이제 이런 시범적인 사업을 통해서 경사로를 설치를 했을 때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가 가장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물론 조례상으로는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게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사실 이런 법률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이런 물론 이제 일반적인 홍보물과 경사로의 역할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시민분들이 도민분들이 충분히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전달을 해서 이게 불법적인 광고물의 적치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물체라는 적치물이라는 것들을 좀 확대하는 것 또한 자치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한 시민적인 시각이 오히려 현행하고 있는 조례나 이런 법안들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와 자치단체 조례와 어떤 상위 법령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의 삶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가 그 기초든 광역이든 지방 정부의 조례가 좀 우선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법령이 좀 우선하고 있는 뭐 이런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나영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윤혜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S 전주충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가 가능하고 여러분 의견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두 분이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내세웠던 공약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윤혜아 의원님, 그 핵심 공약으로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복지 사각지대 없는 책임행정, 무장의 전북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 당사자가 약속한 거라 약속의 무게감도 좀 남다른데요. 그 꼭 필요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들인데 좀 구체적인 실험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전북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일자리가
없고 또 이런 주거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한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전라북도라는 지역 자체가 청년이 머물 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인프라가 많이 있는지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채워나가야 할 영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뭐 전라북도에 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도 저는 많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는 농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자체이고 또 한편으로는 로컬 활동가 분들이 많은 단체 지자체이기도 한데요. 가장 먼저 이러한 청년의 이런 유출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들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고 어떤 부분들 더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네트워킹을 만드는 것들이 가장 우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책임행정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제 정치로 좀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행정이 이런 사회적 약자나 복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태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너무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지원해줘야 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제 도청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행정의 분위기나 이런 용어나 이런 집행부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의 과정 안에서 조금 더 대상자에 대한 감수성을 확대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소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장의 전북은 어떤가요? 이제 무장의 전북 같은 경우는 제가 통합 플랫폼을 만드는 것들을 좀 활성화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제가 말했던 무장의 전북 통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동약자를 위한 통합 플랫폼이었습니다. 네. 제가 지역사회 안에서 이동약자들을 위한 이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었던 것은 실제로 휠체어를 이용하고 뭐 실버카나 유아차 다양한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이런 상점에 접근하는 분들이 어디에 그런 상점이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 상점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 이런 특히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음식점, 상점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상점을 가장 먼저 찾아보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사회적인 정보 접근성이나 이런 물리적인 환경적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정보, 이런 상점이 설치된 편의시설에 대한 배치나 분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북형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것이 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뭐 윤희아 의원님이 의정 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뭐 이렇게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김다영 의원님, 그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전북을 떠나는 지역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면서 전세대 정착형 5대 공약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그 돌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데이터 기반 행정, 인권과 사회권 강화 뭐 이런 말씀을 쭉 강조하셨고요. 그런데 뭐 소수 야당입니다.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좀 구체로 실현하실 겁니까? 네, 일단 뭐 저희가 선거 기간에 내걸었던 공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방금 윤혜아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이랑 결은 같다고 봅니다. 떠나지 않는 전북, 찾아오는 전북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서정적으로 전북에서 태어나서 일하고 늙어가겠습니다를 이제 모토로 해서 사실 공약을 좀 설계를 했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에는 일자리가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주로 보고 있지만 저희 이제 뭐 경력이 단절된 우리 장년 일자리도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재기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장년 모두가 다시 뛰는
다시 일할 수 있는 전북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좀 내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뭐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는 우리 또 농어촌의 의료 사각 지대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 해서 닥터버스를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의 주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빈집은행을 이용한 1,000원짜리 주택, 네,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정치 개혁과 또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또 전북에 보면 사실은 좀 또 부패와 어떤 뭐 뇌물이나 아니면 이런 방만한 예산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리고 최근에 남원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대통령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좀 정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그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뭐 유리지가 프로젝트 실시간으로 이제 어떤 그 예산 집행이나 이런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이런 뭐 내용인데요. 그래서 총 5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과제들은 저희가 정당을 떠나서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물론 제가 혼자니까 모든 걸 관철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 민주당 또 의원님들이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분과 네, 또 설득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한 이 공약들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바꿔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 44명 중 여성 7명입니다. 16%. 전국 평균 비율이 21%니까 훨씬 낮죠. 40살 미만 청년 도의원도 비례대표 2명 포함해서 3명이 불과하고요. 이 주민 대표 기관인 도의회가 이렇게 성별, 세대별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지금 의문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 진입 장벽 좀 낮추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사실 그간은 저희가 여성과 청년, 뭐 정치 신인들을 인재 영입 형태로 해서 많이 대비를 시켰었는데, 이분들이 보면 사실 한때만 이렇게 반짝 나오셨다가 활동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네. 선거 때만 보여주기 식으로 영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저는 이번에 선거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느꼈던 게 정치에 참여해야 될 명분과 이유가 분명한 분들은 정치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당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정읍시의 비례대표로 되신 우리 의원님은 글로벌 호텔 브랜드 바니안트리라고 하는 곳에서 임원급까지 지내시고, 그래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 이분이 또 독특한 집안 이력이 그 정읍에 고부면 있지 않습니까? 동학운동이 시작됐던 그 네. 고부면에서 3대 면장을 지내신 또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문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이 뒤를 이어서 정읍을 지켜라라는 명을 받고 그 좋았던 네, 직장까지 이제 접고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정읍의 발전을 근데 위해서는 좀 행정적으로 이 연결고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또 정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읍 시장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는 골든크로스로 이제 좀 뭐 우위에 선 적도 있고 해서 뭐 당연히 뭐 시장님이 당선이 되고, 하지만 비례대표는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이제 우려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이분만 좀 당당하게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완주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 활동 협회에서 네. 그 계속 활동해 오신 여성 의원분인데, 네, 이효진 의원이죠. 네, 이효진 의원님이요. 뭐 굉장히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사실은 정말 현장에서 다져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목소리를 너무나 잘 전달할 수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또 당에서는 최고위원으로 발탁도 돼서 그렇죠. 네, 네. 중앙에서 우리 정말 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어떤 모범 사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계신데, 근데 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비례 득표율이 조국혁신당이 15%대였는데 정읍이 23%대가 나왔고 완주가 30%가 나왔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제일 높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성과 청년이기 때문에 정치에 나서는 게 아니라 여성과 청년 중에서 내가 정치를 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명확한 사람들이 나오셔야지 네. 이 기득권의 벽을 깨고 또 좋은 선례로 남으면서 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기치원들 사례를 들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네. 윤 의원님은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이 질문 안에 여성과 청년이
다 들어가는 당사자이기도 하니까요. 네. 생각을 해보면 제 주변에 있는 청년 여성인들만 생각을 해봐도 사실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정치에 관심이 없고 현재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여성으로서 그리고 청년으로서 정치적으로 어떤 걸 보호받을 수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에 있는 여성 의원님 혹은 청년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또 전국에 있는 그 당사자성을 가진 여성과 청년 의원님들께서 이 정치적인 힘이 이 세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그 당사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많이 지역사회에 알리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그리고 당 자체에서도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치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좀 같이 다룰 수 있는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개 더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방 하신 두 분 말씀을 마무리 말씀으로 저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새로 입성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두 분과 함께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 풀뿌리 민주주의 의미에 관해 얘기 나눴습니다. 4년 뒤 두 분은 정말 열심히 일한 도의원, 전북 도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든 도의원으로 평가받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혜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나영 조국혁신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고맙습니다.